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 그, 600만 명 넘는 유대인을 죽인 나치 수용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할 수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듯한 매일 속에서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깊은 절망과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더욱 눈부시게 떠오르는 인간의 의지,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전한다라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전하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고 나오고요.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불안하고 답답한 요즘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의 체험기죠. 그 의사로서 이제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잡혀서 어떤 삶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건져 올린 삶의 진정한 의미라고 나오고요. 이 책은 5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전 세계 1600만 독자를 감동시킨 20세기 인생 고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VN의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의 방송 도서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상당히 이제 그 의미들이 잘 쓰여 있고요. 그런 그 수용소에서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또 삶과 죽음을 가르는 손가락, 뭐 가스실로 가지 않으려면 이런 거라든가 또 가장 자주 꾸는 꿈, 먹는 것만 생각하는 나날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 등등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부가 로고 테라피의 기본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그 인간의 어떤 생존의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기를 상당히 이제 그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고 결국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 이제 상당히 잘 써놨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조금 제가 읽으면서 좀 의미 있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되는 구절을 몇 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몇몇 사람들과 친해진 다음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이 말을 자주 떠올렸다. 수용소에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실현과 죽음은 마지막 남은 내 내면의 자유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들의 실현은 가치 있었다. 고통을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였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는 그 말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 뭐 우리가 이제 그 유대계 작가들의 말 중에 올메나 주이시란 말이 있거든요. 올메나 주이시.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다. 뭐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고통은 유대인이 겪은 고통과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유대계 작가들이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뭐 미국의 유대계 작가인 솔 벨로우라든가 제이드 셀린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유대인의 어떤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잘 나와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이제 풀리는 무렵에도 이야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용소에서 마지막 며칠은 정신적으로 아주 긴장해 신경전에서 마음의 평화까지 있었다. 그 긴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감옥에서 풀려났으니 정신적 치료가 이제 필요 없겠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정신적 압박을 심하게 오랫동안 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고 나서도 전과 똑같이 위험하다. 정신적 억압 상태에서 갑자기 벗어났다면 더욱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이제 일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걸 좀 읽어드리면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는 얘기했다. 세상에 나가도 그동안 겪은 시련을 보상해 줄 만한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바란 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행복을 바라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시련과 희생과 죽음의 의미를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을 견딜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꽤 많은 사람이 겪는 이런 환멸은 극복하기가 아주 어렵다. 나 같은 정신과 의사도 도와주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낙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때를 돌아보며 자기가 그 시련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침내 자유의 날이 찾아와 모든 게 아름다운 꿈처럼 여겨진 것과 같이 수용소에서 겪은 시련이 언젠가는 한 번의 악몽쯤으로 생각될 날이 올 것이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으로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은 막상 다 겪어보니 이 세상에서 신 말고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아주 신기한 느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부의 마지막 부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이렇게 힘든 고생을 좀 해봐야지 정말 자유라는 의미, 진정한 의미 이런 것도 잘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힘든 것이 없으면 뭐가 어렵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이 책은 이제 청소년을 위한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삶의 생애, 의의 이런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